네, 이제부터는 로프트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로프트 모델링은 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 로프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콘 모양을 자세히 보면 음, 초록색 덩어리 하나에 3개의 작은 흰색 줄이 있는데요. 재료를 2개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재료는 2차원 재료가 필요한데요. 서클 하나와 N곤, N사이드 하나를 준비해 볼게요. 자, 얘네들이 같은 평면에 있으면 두께를 못 가지죠. 하나를 좀 밀어내고 2개를 로프트의 자식으로 넣으면 이렇게 N, B, 자 이렇게 원과 육각형이 연결되어서 입체가 됩니다. 자, 원의 속성 들어가서 어댑티브 얘를 나안으로 해주면, 그리고 인사이드 속성 들어가서 어댑티브를 나안으로. 근데 변화가 없네요, 그죠? 자, 로프트에서 메쉬 subdivision UW 좌표계는 XY 좌표계와 비슷한데요. XYG 좌표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3D 공간 좌표죠. 자, XYG는 RGB로 나타내면 그대로 RGB와 대응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축을 그릴 때 여기 RGB가 XYZ 형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공간 좌표 이외에도 또 다른 좌표계가 필요한데요. 어, 자, 텍스처, 그러니까 이미지죠. 이미지는 그림으로 되어 있죠. 뭐 이렇게 해서. 자,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런 공간에 있는 물체에 이렇게 붙이려면 첫 번째 점을 뭐 어디에, 두 번째 점을 어디에, 세 번째 점을 어디에, 네 번째 점을 어디에. 자,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겠죠. 이런 좌표계가 필요해요. 근데 XYZ 좌표계는 공간 3D 공간 좌표로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벳 XYG보다 순서대로 앞에 있는 U, V, W. 자, XYG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파벳 끝에 있어서 3개를 꺼내서 좌표계를 쓴 거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쓰니까 A, B, C, D 이런 걸 많이 쓰죠. 근데 제일 끝에는 안 쓰니까 공간 좌표계를 사용을 했는데 UVW는 이것보다 그냥 3칸 앞에 있는 거예요. 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G 이렇게 되죠. 그냥 순서대로 앞에 있는 거를 쓴 거예요. 뭐 U가 어떤 의미가 있거나 V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텍스처 좌표계에도 2차원 텍스처 좌표계에서는 UV라고 하고요. 3차원 텍스처 좌표계는 UVW라고 합니다. 3차원 텍스처 좌표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래서 뭔가 U나 V 이런 것들이 오면 좌표계 중에 하나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로프트라는 걸 보고 있는데요. 여기 뒤에 U, V가 있죠. 자, 그러면 U는 가로 방향, V는 세로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로 방향에 3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그냥 10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 뭔가 확 줄었네요. 그죠? 아까 이 원과 육각형을 그
이쪽 방향으로 구성해서 그 벽을 세워야 3D가 되니까요. 그 벽의 3D 그 벽을 세우는 어,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육각형이 이렇게 있었죠. 이것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연결을 해야만 공간이 되죠. 공간의 모델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연결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원과 육각형을 제외한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의 이쪽 방향이 U,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V가 되겠습니다. U, V. 자, 그러면 그걸 알고 N사이드에서, 아니, 로프트에서 U 방향으로 만약에 100이라고 줘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100개의 세그먼트를 가진다는 겁니다. 100개의 세그먼트. 자, 이번에는 로프트의 V 방향으로 5 해볼게요. 여기서 둘, 셋, 넷,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5가 V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원기둥의 벽을 쭉 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는 U 방향으로는 100개가 들어있고요. 이쪽 V 방향으로는 5개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UV. 자, 그러면 로프트에 있는 메시 सब디비전 U와 메시 सब디비전 V가 어떤 값인지 이제 알았어요. 자, 이해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두 개는 좀 3이 되어 있는데요. 2든 3이든 간에 3이 돼야 최소한 하나, 둘, 셋 이걸 구성할 수가 있는데 삼각형이 돼야 이렇게 얘를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되는 거죠. 6 하면은 이렇게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소팜 सब디비전은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모드가 와이어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아이소팜으로 바꿔볼게요. 아이소팜 U가 10인데요. 얘를 뭐 20. 자, 그러면 이 아이소팜이라는 성격의 디스플레이를 할 때 얘가 변화를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 하면은 반으로 줄어들고요. 뭐 8 하면은 더 줄어들겠죠. 음, 실제로 그러면 로프트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ile close all. 자, 처음 상태가 됐는데요. 어, 원과 사각형을 이용해서 로프트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원과 사각형을 이용할 건데 아무래도 기둥처럼 쌓는 게 보기가 좋으니까 사각형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위쪽에다가 원을 놔서 얘네들을 어떻게 이렇게 두께를 쌓아 올리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서클이 현재 XY 평면이 생겼는데요. X, Z 평면으로 해야만 이렇게 이 방향의 평면에 원이 있어야 이렇게 납작하게 눕겠죠. 원을 XG, 렉탱글도 XG. 자, 그리고 렉탱글을 위쪽으로 올릴게요. 원을 올려볼까요? 원을 올릴게요. 뭐 아무거나 올려도 됩니다. 자, 이러면 이 중간에 사각형으로 시작해서 원형으로 끝나는 기둥을 만들어 볼게요. 로프트를 이용하면 되고 두 개를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다. 모델링 할 때는 N, B. 자, 그런데 이쁘지는 않네요. 비틀어져 있네요. 그죠? 이 비틀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로프트를 끄고 자, 사각형인데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컴퓨터는 나름대로 이 점을 0, 이 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자, 이 점을 1, 이 점을 2, 이 점을 3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지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서클도 현재 서클이 intermediate pointer 여기를 none으로 해주면 4개의 점이 생기죠. 쟤네들이 기본이에요. 자, 쟤를 뭐 유니폼 1 해주면 저렇게 되는데요. 자, 0일 때 컴퓨터 나름대로 0, 1, 2, 3 컴퓨터 나름대로는 이런 내부적인 순서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서클을 한 단계 올려주면 원래 있던 0, 1, 2, 3은 그대로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인터포레이션, 띄워넣기가 하나씩 된 거예요. 이것들이 많아져서 예를 들면 원처럼 보이는 거예요. 많아져서. 기본적으로는 이 4개가 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에서요. 자, 그런데 뭐 기본값인 8을 놓고 로프트를 켜주면 컴퓨터는 원래 있던 도형의 0과 사각형의 0과 원의 0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입체가 될 기둥의 그 기둥을 하나 만들고요. 1과 1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에 있던 2와 2를 연결합니다. 사각형에 있던 3과 원에 있던 3을 연결합니다. 자, 이러면 4개의 기둥이 생기겠죠. 그 4개의 기둥 사이사이를 우리가 정의한 subdivision 레벨 U 방향으로 30개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30개의 U 방향의 세그먼트를 가지고요. 자, V 방향의 10이죠. 여기서부터 그 옆에다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개의 V 방향의 세그먼트를 가집니다. 자, 현재 원과 사각형은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4개의 포인트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매칭이 되죠. 그럼 이번에는 원과 사각형이 아니고 자, 원은 4개의 포인트가 있다고 했고요. XG. 그 다음에 오각형을 한번 해볼게요. N사이드에서 5. 역시 XG 방향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mover E. 얘를 위로 들어 올려서 이렇게 생긴 기둥을 만들어 볼게요. 로프터. 2개의 재료를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렇게 해도 되네요. 밑에서 보면 분명히 원의 하나, 둘, 셋, 4개의 꼭지점이 분명히 보이고요. 위로 올라오면 오각형의 5개의 꼭지점이 보이는데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거를 계산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긋난 꼭지점들이 보이네요. 자, 현재 이 점과 이 오각형의 꼭지점과 원의 꼭지점은 서로 안 맞죠? 살짝 돌려서 다른 면도 볼게요. 자, 여기는 어때요? 원의 꼭지점과 오각형의 꼭지점이 맞죠? 그래서 얘가 시작점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다른 면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안 맞죠? 오각형의 꼭지점과 원의 꼭지점이 안 맞아요. 자, 여기도 안 맞아요. 여기도 안 맞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점이 유일하네요. 이 점. 자, 이 점이 유일하네요. 자, 원은 아무래도 이 X 방향에 있는 이 0도의 점을 시작점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원이 있으면 이쪽이 X축,
이쪽이 Z축, 그 다음에 높이 방향이 Y축인데요. 이 90도 방향에서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이 부분을 첫 번째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값이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하죠. 그럼 얘가 1이 되겠죠. 얘는 2가 되겠죠. 얘는 3이 되겠죠. 자, 수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X축이니까 빨간색이죠. 빨간색 축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모델링을 만들어 줬어요. 자, 위에 있는 n사이드 그 값을 갑자기 바꿔볼게요. 6. 자, 6으로 바꿨는데 역시 X축에 연결된 이 첫 번째 점은 육각형의 첫 번째 점하고 맞네요. 그죠? 육각형도 여기가 첫 번째 점이 0이에요. 0번.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형성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 꼭지점과 여기는 안 맞죠. 이런 부분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프트 모델은 꼭지점의 수가 달라도 컴퓨터가 기둥을 세워줍니다. 높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 조금 다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XG, Mover. 자, 두 개의 육각형과 XG, 조금 작은 두 개의 원을 이용해서 자, 높이를 이렇게 맞춰서 얘네들을 로프트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로프트는 두 개 이상의 자식을 거느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흰색 줄이 세 개라 그랬죠. 자, 얘네 전체를 집어넣을게요. 어때요? 자, 사실 시작과 끝을 빼면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이 끝부분 서클을 버리고요. 시작 부분의 n사이드를 버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납작해서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서클을 위로 잡아 올려보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모양과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납작해서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시작과 끝을 추가하면 마치 육각형으로 시작해서 원형으로 끝나는 입체인 것처럼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과 사각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 하나, 원 하나를 만들어서 원과 사각형을 XG 평면으로 하고요. 원형으로 올라가는데 두 개를 로프트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비틀림 현상이 생긴 이유는 아까 시작점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해를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사각형의 시작점과 원형의 시작점이 다르다는 뜻인데요. 원형은 X축인 여기가 시작점이라 그랬죠. 중심으로부터 X축 방향으로 가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자, 그럼 사각형 시작점이 어디일까? 이 점이랑 연결된 부분이 시작점이죠.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여기가 사각형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비틀어 보면 원의 시작점과 사각형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틀어졌는데 그럼 시작점 위치를 맞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서클을 회전을 45도 시켜 볼게요. 자, 이쪽 방향으로 회전이 되는데 선회번 40도와 50도 사이에 걸리네요. 자, 그러면 여기 로테이션에서 45를 입력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게 잘 되었는지 결과를 탑뷰에서 한번 볼게요.
자, 탑뷰에서 N, B.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와이어프레임이 안 보이네요. 원을 좀 줄여볼게요. 잘 보이도록. 자, 이 중간에 뭔가 보여야 되는데 여기도 안 맞죠, 그죠? 디스플레이, 와이어프레임. 자, 이제 보면 사각형의 시작점이 여기가 시작점이었는데요. 원형은 원래 이 점이 여기에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45도 회전시켜서 마치 이쪽 방향으로 일치시킨 거죠. 사각형의 시작점과 원의 시작점을 일치시킨 거죠. 그리고 꼭지점의 개수도 같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 거물을 잘 펴놓은 것처럼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점과 이 점은 잘 안 맞네요. 나머지는 다 맞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로프트에서 메쉬 सब디비전 U 방향, U 방향이니까 이 기둥의 이쪽 방향이죠. V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U 방향의 세그먼트가 सब디비전 세그먼트가 30은 4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저 부분을 예를 들면 뭐 8, 모양새는 이상하네요. 그죠? 8. 너무 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16. 자, 아까보다 좋아졌고요. 뭐 24. 24는 4의 배수인데도 이 라인이 잘 안 맞네요. 음, 잠깐만. 음, 자, 여기서 맞고, 여기서도 맞아 보이는데, 아, 여기가 정확하게 안 맞구나. 3, 4, 12. 아, 지금, 이쪽 면에서 보면, 이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 있고요. 돌려서 볼게요. 자, 이쪽 면에서 보면, 칸이 이렇게 여섯 칸이 있네요. 그죠? 자, 이게 문제네요. 자, 렉탱글에 어댑티버, 난, 그러면 없어지고요. 얘도 난, 없어지고. 자, 로프트에, 음, 아, 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subdivision 레벨은 4칸을 만들려면 5개가 필요해요. 자, 지금 칸이 4칸이죠. 이 기둥이 4개로, 4개의 면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칸이 4개인데, subdivision은 1, 2, 3, 4, 5. 자, 이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 4 곱하기, 뭐, 예를 들면 5,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주면 맞겠죠? 그리고 실제로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5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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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칸. 정확하게 맞고요. 탑뷰에서 봐도 이제 아까랑 달리 이렇게 딱 45도 방향으로 하나씩 생겼네요. 자, 로프트의 सब디비전 레벨은 내가 원하는 면수, 예를 들면 사각을 원한다 그러면 4 곱하기 뭔가 필요한 거를 주고 플러스 1을 해야만 아까처럼 4칸을 만들기를 원하면
이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가 필요한 것처럼 4 플러스 1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면수에 그냥 1을 더해주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한 로프트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모델링을 한 이유는 이 서클이 원래는 0도가 되어서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느낌의 모델을 이 꼭지점을 여기가 0이죠. X축이니까 이 0에 있는 꼭지점을 사각형의 꼭지점 방향처럼 45도로 이렇게 끌고 오기 위해서 여기를 45를 준 거죠. 이렇게 하면 똑바로 선 면들이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 정리해 볼게요. 로프트 모델링은 여러 개의 단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면들을 서로 엮어서 이렇게 메쉬 सब디비전 U 방향과 메쉬 सब디비전 V 방향으로 여러 개를 엮어서 입체를 만들어 주는데요. U든 V든 간에 내가 원하는 칸수에 플러스 1을 해줘야만 그게 정확하게 생깁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사각형인데 한 칸에 5개씩이면 4, 5, 20인데 21을 입력해줘야만 정확하게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로프트는 꼭지점의 수가 서로 다른 단면들도 연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연결하면 마치 아까 육각형 바닥에 원기둥이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서로 꼭지점, 단면과 단면의 꼭지점이 안 맞을 때는 그 단면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꼭지점의 방향을 맞춰 줄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능들을 로프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 그럴싸한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